11번째 그리고 올해 여름 마지막 이적시장 브리핑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온 유럽 축구 이적시장의 막이 드디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원래 이적시장은 마지막 날 제일 핫하거든요. 그동안 이적시장 브리핑 콘텐츠 중 가장 큰 메가딜들이 연이어 성사되었습니다. 정말 미친 이적시장 마지막 날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단 일주일간의 소식이지만 내용은 가장 많습니다.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의 이적시장 막판의 엄청난 소식들 속사포처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페네르바체의 조세 무리뉴 감독이 경질되었습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전 시즌 리그 2위, 유로파리그 16강 등의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다만 역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무리뉴 특유의 독한 혀가 문제였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보드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단 부회장에 대해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말하며 초강수를 뒀는데요. 이에 따라 구단 수뇌부에 강한 반감을 사 두 번째 시즌 6경기 만에 해임되었습니다. 62세의 무리뉴 감독은 현재 PL 복귀설이 나고 있는데 구단주와의 관계가 틀어진 노팅엄의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 혹은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웨스트햄의 그레이엄 포터 감독 경질 후 그 자리를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리뉴는 한 시즌 6경기라도 버텼죠. 더 미친 레전드 경질이 일어났습니다. 레버쿠젠의 에릭 테나흐 감독이 부임 후 단 3경기 만에 경질되었습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리그 2경기, 포칼 1경기. 아니 이렇게 빨리 경질되는 경우가 있나 싶네요. 물론 맨유에서 보여주던 최악의 모습 레버쿠젠에서도 보여줬습니다. 가뜩이나 차포마상 다 떼었는데 이건 뭐 전전 시즌 무패 우승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퍽싹 망했습니다. 첫 경기는 비교적 약팀인 그루사스파흐의 대승을 거뒀으나 개막 후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경기력이었습니다. 베르더 브레멘전에서 2골을 넣고 상대팀 퇴장까지 나오며 리드를 잡았으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이며 3대3으로 비기고 맙니다. 패배나 다름없는 무승부였죠. 구단 측은 테나흐 감독이 순식간에 신뢰를 잃었으며 인간적으로도 맞지 않는 점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력 외적에도 인비저블 썸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훈련은 로이어르 메이어르 수석 코치가 진행하며 테나흐 감독은 단 2개월간의 레버쿠젠 감독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쳤습니다. 첼시의 아론 안셀미노가 도르트문트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2005년생의 아르헨티나 유망주 센터백입니다. 그런데 현재 코릴이 장기 부상을 끊었고 수비 집중력이 불안한 첼시가 안셀미노를 임대로 보낸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되네요. 첼시의 카니 축구의 메카가 도르트문트로 완전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전 시즌 도르트문트로 임대를 갔었고 이번 시즌 완전 이적했습니다. 이적료는 옵션 포함 2,500만 유로의 상당한 세론이 있다고 합니다. 알카디시아의 수비형 미드필더 에세키엘 페르난데스가 레버쿠젠으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이적료는 3천만 유로에 10에서 15% 세론 조항 포함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2007년생 센터백 루카 부슈코비치가 함부르크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사우스햄튼의 미드필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5년 계약의 이적료는 약 4,100만 파운드, 세론 15%가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윙어 브리안 힐이 지로나 FC로 완전 이적합니다. 전 시즌 지로나로 임대를 갔던 이 선수는 확실히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구단의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역시 워낙 피지컬 축구가 난무하는 EPL에서 피지컬이 최대 약점인 힐이 활약하기는 좀 어려웠죠. 이적료는 865만 파운드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트라이커 라스무스 호일룬이 나폴리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이번 시즌 임대 후 다음 시즌 의무 이적 조항으로 팀을 떠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화 1,382억에 산 선수는 715억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임대와 이적료 합쳐서 약 5천만 유로라고 합니다. 덴마크산 홀란드를 기대했지만 날이 갈수록 눈 썩는 경기력에 PL에서는 대실패라고 봐야 하는 호일룬. 하지만 이 선수 아탈란타에서는 꽤 잘했거든요. 세리에 복귀 후 과연 부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니 아직도 아스날 소속이었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알베르 삼비 로콩가가 함부르크로 이적합니다. 이적료는 300만 유로입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리버풀의 풀백 코스타스 치미카스가 AS 로마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풀백 배터리로 리버풀에서 쏠쏠한 활약을 했던 치킨가스. 하지만 쟁쟁한 경쟁자가 한 명 더 늘어난 만큼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임대를 간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10년간 헌신한 레전드 루카스 바스케스가 레버쿠젠으로 이적합니다. FA의 2년 계약으로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주 포지션은 라이트백이지만 윙어와 풀백을 가리지 않고 뛰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오체분시당한 레버쿠젠 선수단의 경험을 더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벤투스의 윙어 그리고 스트라이커인 니콜라스 곤살레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말 그대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알레띠. 과연 공격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까요? 조건 충족 시 의무 이적 옵션이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될 시 3,200만 유로의 이적료가 발생합니다. 런던 팀들 간 또 한 번 하이제킹이 발생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사비 시몬스가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했습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기존 첼시행이 매우 이력했고 개인 합의까지 끝났으나 구단 간 이적료 조율에서 난항이 계속되며 지지부진했는데요. 전 마치 이번 이적 시장 초기에 매냥 딜을 좀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때 토트넘이 재빠르게 이적료 무려 6천만 유로를 질러버리며 하이제킹에 성공했습니다. 진짜 개 아깝네요.
파머의 부상까지 겹치니 더 아깝습니다. 얘를 놓치다니. 그리고 하필이면 토트넘한테 내주다니. 아무튼 5년 계약에 2년 연장 옵션이며 손흥민 선수에 이어 7번을 달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아시아 출신의 2선 자원으로 천재적인 테크니션이면서 빠른 속도와 간결한 탈압박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중앙 측면을 가리지 않고 뛰는 멀티성도 좋으며 특유의 넌맥은 정말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축구 지능도 굉장히 높은 영리한 선수예요. 근데 토트넘 팬분들 라이프치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뜬겁새로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아실 것 같긴 한데. 첼시 마르크 기우의 썬덜랜드 임대가 취소되었습니다. 기우는 즉시 첼시로 복귀합니다. 최근 파머와 델랍의 부상 그리고 잭슨의 이탈까지 연이어 팀의 변화에 소용돌이가 치면서 기우는 뎁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에서의 임대가 종료된 후 파리 생제르맹으로 돌아온 마르코 아센시오가 페네르바체로 이적합니다. 그 옵션이 떴습니다. 아무래도 PSG에서는 같은 포지션에 뛰는 두 회의 눈부신 성장과 흡입차의 영입으로 팀 내 입지가 매우 약해졌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이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레스터 시티의 올타임 레전드 제이미 바디가 세리에 A 승격팀 크레모네세로 이적합니다. FA 이적으로 1+1년 계약입니다. 강등되지 않는 것이 목표인 팀이기 때문에 강등되지 않았을 경우 1년 자동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한때 축구에 낭만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동화의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는 만 38세 노장이 된 제이미 바디. 과연 새로운 리그에서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첼시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무려 7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이적료는 4천만 파운드라고 하며 10%의 세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 750억 얘한테? 아니 전 진짜 솔직히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요. 잘 영입하다가 가르나초? 다른 선택지는 정녕 없었을까요? 물론 미친 듯한 스피드와 직선적이고 저돌적인 드리블, 준수한 전방 압박, 그리고 2004년생의 따끈따끈한 나이. 장점은 분명한 선수이지만 그만큼 단점도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쟁자인 기튼스와 정반대로 개인 플레이에 몰빵된 스탯에 PL에서 돌파 성공률은 낮았고요. 판단력이 특히 매우 아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박살난 워크의식, 팀워크를 저해시키는 행동들을 자주 하는 선수입니다. 저희 채널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저는 이런 선수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일단 팀에 왔으니 바로 욕을 받기보다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NS부터 끊게 해야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카를로스 솔레르가 레알 소시에다드로 임대 이적합니다. 옵션이 떴습니다.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이지만 풀백으로도 뛰었던 선수죠. 완전 이적 조항이 포함된 임대라고 합니다. 플럼의 윙어 마샬 고도가 스트라스부르로 이적합니다. 5년 계약이라고 합니다. 벤피카의 수비형 미드필더 플로렌티노 루이스가 벌리로 임대 이적합니다. 1년 임대에 구매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첼시의 크리스토퍼 은쿤쿠가 AC 밀란으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분데스리가 득점왕이라고 해서 엄청 기대했던 선수였는데 역시 그 팀답게 경기 시작 전에 스페셜 레드불을 매기는 게 틀림없다니까요. 어쨌든 첼시에서는 결론적으로 허위 매물 수준의 미미한 기여도를 보여줬죠. 모르죠, 또 세리에를 가면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그 보법을 보여줄지. 이적료는 4,200만 유로입니다. 약 5,200만 유로에 산 선수인데 활약상을 고려하면 나름 나쁘지 않게 잘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벨기에 리그 득점왕 행크의 톨루 아로코다레가 울버햄튼으로 이적합니다. 이적료는 하나에 약 440억 원입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197cm 장신에 현대 축구에서 보기 힘든 리얼 정통파 타겟맨이라고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이든 산초가 아스톤 빌라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작년에는 첼시, 올해는 빌라. 과연 산초는 언제쯤 완전 이적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결국 어떻게든 임대로라도 찾아가는 게 참 용한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의 공격형 미드필더 파쿤도 부오나노테가 첼시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윙어도 가능한 2선 멀티 자원으로 전형적인 남미 왼발 테크니션입니다. 공격진에 부상이 있는 지금 당장 필요한 포지션이긴 합니다. 작년에는 레스터 시티로 임대를 갔었죠. 브라이튼의 레스터시티? 일단 신뢰 받습니다. 벨기에 리그 로열 앤트워프의 골키퍼 샌느 라멘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이적료는 약 2,100만 유로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오랫동안 키퍼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요. 연이은 부상과 부진으로 똥꾸렁내 나는 오나나, 그리고 대체자로 영입한 바이언드르는 수준이 더 떨어졌죠. 라멘스는 2002년생의 성장 가능성이 많은 선수로 큰 키와 압도적인 피지컬을 지닌 건장한 선수입니다. 덩치에 비해 상당히 유연하고 반사신경도 좋은 편이죠. 브렌트포드의 요한 위사가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리버풀로 떠나간 배신자 이삭을 대체하기 위해 위삭이 왔습니다. 등번호는 9번을 달았습니다. 훌륭한 골 결정력과 폭발적인 속도, 준수한 경험 능력이 있는 선수로 브렌트포드 공격의 사실상 알파이자 오메가인 선수입니다. 이적료는 약 5,500만 파운드, 하나 약 1,029억 원이라고 합니다. 브렌트포드는 이제 진짜 어떡하냐. 이젠 아스날 스쿼드 내에서도 잊혀진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 윙어 리스 넬슨이 브렌트포드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위사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추진된 영입이라고 보는데 글쎄요,
저는 뭐 강등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 보이네요. 첼시의 레전드 캡틴이자 전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수비수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가 세비야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알레티에서는 부상이 좀 많았으나 어린 선수들의 튜터로 하며 팀에서 역할을 다했으며 간간히 출전해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알레티와 2025년까지 재계약이 유력했으나 시즌 종료 후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FA로 세비야행을 택했습니다. 저 안에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늘 응원하는 선수이고요. FA가 된 이후에도 첼시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잉글랜드 클럽들의 오퍼는 모두 거절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레버쿠젠의 센터백 피에로 인카피에가 아스날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임대 후 의무 이적 조항이 있으며 이적료는 5,200만 유로, 한화약 844억 원에 세론이 추가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에콰도르의 라이징 스타 중 한 명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 센터백으로 레프트백도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커버 범위와 더불어 좋은 판단력에 기반한 저돌적인 1대1 대인 수비에도 장점이 있는 선수죠. 맨체스터 시티의 마누엘 아칸지가 인테르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리그 우승 시 1,500만 유로의 구매 옵션이 붙은 이적입니다. 단단한 피지컬의 파이터형 수비수로 롱패스를 잘 찔러서 빌드업 때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1995년생으로 이제는 경험이 많아 전술 이해도도 높습니다. 다만 공중볼 경합이 너무 좋지 않고 노쇠화가 시작되면서 부상도 잦아지는 등 서서히 기량이 떨어지는 중이었습니다. 인테르의 수비수 벤자민 파바르가 마르세유로 임대 이적합니다. 1,500만 유로의 구매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한 시즌 임대입니다. 아칸지의 이적에 따른 연쇄 이동으로 보입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첼시의 레프트백 벤 치르리 스트라스부르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2년 계약이라고 합니다. 2021년 챔스 우승의 주역이었고 엄청난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 오버래핑으로 한때 첼시의 본체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급격한 노쇠화와 연이은 부상으로 팀에서 전력 외로 판정받았으며 임대를 전전하던 중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한 기자가 무서울 정도로 아무 제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자매 구단인 스트라스부르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1996년생의 치렐에게는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첼시의 첼렘덩크 2기 우승 멤버는 리스 제임스 한 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의 끝이 보이네요. 그래도 우리 팀에 정말 큰 기여를 한 선수이니 그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울버햄튼의 스트라이커 파비오 실바가 도르트문트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울브스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임대를 전전하며 원래 정말 애매해질 뻔했던 선수였으나 전 시즌 라스팔마스 임대를 통해 빅리그에서 저력이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적료는 2,650만 유로입니다. 라이프치히의 미드필더 엘리프 엘마스가 나폴리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지 한 시즌 만에 좋은 활약을 펼친 친정팀으로 복귀합니다. 리버풀의 미드필더 하비 엘리엇이 아스톤빌라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완전 이적 조항이 포함된 임대라고 합니다. 이적료는 3,50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파케타 이적이 파토나자 빌라가 재빨리 목표를 선회했네요. AC 밀란의 풀백 알렉스 히메네스가 본머스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올랭피크 리옹과 조지아 국가대표팀의 스트라이커 조르주 미카우타제가 비아레알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이전에는 3,100만 유로에 500만 유로 옵션이 붙었으며 향후 자본이 등의 10%가 리옹에 지불됩니다. 스웨덴 리그 미엘비 AIF의 골키퍼 노엘 퇴른크비스트가 코모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릴에서 활약한 윙어 에돈 제그로바가 유벤투스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코소보의 메시로 불리는 리그왕 최고의 테크니션입니다. 바디 페인팅을 기반으로 한 간결하고 빠른 드리블과 더불어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를 녹여버리는 선수입니다. 마르세유의 아드리앙 라비오가 AC 밀란으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고점은 분명했지만 커리어가 가면 갈수록 저점으로 가고 있는 선수죠. 그리고 맨날 징징거리는 마마보이 이미지가 강해 본인 평판을 스스로 많이 깎아먹은 선수입니다. 이번 이적은 더구나 리그 개막전 패배 이후 라커룸에서 팀 동료인 조너선 로우와 주먹 다짐을 했기 때문에 방출 통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방출되었고 로우는 마르세유로 이적한 지 한 달 만에 볼로냐로 재이적했습니다. 물론 이번 일은 자세히 뜯어보면 패드립과 선빵을 박은 로우가 훨씬 잘못했지만 라비오의 이미지 타격 역시 없지는 않았죠. 세리에 A에서 두 사람은 이제 적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브라이튼의 미드필더 맷 오라일리가 마르세유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구매 옵션은 없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미드필더 벤자민 크레마스키가 파르마칼초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스트라이커 랑달 콜로무아니가 토트넘 호스퍼로 임대 이적합니다. 의무 구매 옵션은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공격수이나 현재 팀에서의 입지는 애매한 상태고 출전 기회를 찾고 있던 와중 토트넘이 재빠르게 임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PL 스타일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라이트백 엑토르 포트가 승격팀 엘체로 임대를 갑니다. 출전 경험을 쌓기 위한 단순 한 시즌 임대라고 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이스라엘산 윙어 마누로 솔로몬이 비아레알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우디네세에서 뛰던 칠레의 레전드 알렉시스 산체스가 세비야로 이적합니다. 우디네세와는 상호 계약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한때 매업 사낭으로 불리며 절정의 폼을 보여주던 윙어죠. 바르셀로나와 아스날에서 맹활약했던 산체스는 2018년
있었지만 전설의 피아노 영상과 함께 맨유로 이적한 후 급격히 나락한 폼으로 이라고 조롱을 받기도 했죠. 이제 만 36세의 베테랑이 된 산체스, 세비야에서의 선수생활 황혼기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레버쿠젠의 스트라이커 빅터 보니페이스가 브레멘으로 임대 이적합니다. 레버쿠젠은 이로써 정말 거의 오체분시가 되었습니다.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190cm 거구의 다부진 피지컬을 이용하여 등딱을 굉장히 잘하는 스트라이커입니다. 다만 결정력이 다소 아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스날의 센터백 야쿱 키비오르가 FC 포르투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한 시즌 임대 후 의무 이적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200만 유로, 완전 이적료는 옵션 포함 2200만 유로라고 하며 재이적 시 200만 유로라고 합니다. 살리바 마갈량이스의 배터리로 쏠쏠한 활약을 했으나 아무래도 이제는 전성기로 올라가는 나이인 만큼 주전 기회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레스터시티의 초특급 유망주이자 모로코의 더블라이너로 불리는 공격형 미드필더 빌랄 엘 카누스가 슈투트가르트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실제로 더블라이너의 장점들을 닮았으며 넓은 시야와 킬패스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경험을 제외하고 딱히 큰 단점이 없는 육각형 미드필더입니다. 페네르바체의 모로코산 볼란치 소피앙 암라바트가 레알 베티스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단단한 피지컬과 돌아버린 킥력을 바탕으로 카타르 월드컵 모로코의 역사적인 모래 돌풍을 이끈 선수였지만 PL 이적 후 너무 과도한 카드 수집과 세밀하지 못한 발밑으로 적응에 실패했던 선수입니다. AC 밀란의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유누스 무사가 아탈란타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이 가장 주목하는 유망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아스날에서 상당히 좋지 못한 폼을 보여주던 올렉산드르 진첸코가 노팅엄 포레스트로 임대 이적합니다. 한 시즌 임대로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툴루즈의 센터백 JD 캉보가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이적료는 약 2600만 유로로 4년 계약입니다. 비아레알의 성골 유스 출신이자 A팀에서 5년 동안 활약한 윙어 예레미 피노가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5년 계약에 이적료는 3000만 유로라고 합니다. 에베리치 에제가 달던 10번을 물려받았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스트라이커 로이스 오펜다가 유벤투스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임대료는 338만 유로 정도이고 조건이 충족될 시 4060만 유로의 이적료로 의무 이적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골 결정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로 스트라이커는 물론 세컨드 스트라이커와 윙어도 소화 가능한 선수입니다. 웨스트햄의 풀백 에메르송 팔메이리가 마르세유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2년 계약에 1년 옵션이 더해졌으며 이적료는 100만 유로입니다. 챔스, 유로파, 컨퍼런스 우승을 모두 경험한 최초의 선수입니다. 이게 결국 되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윙어 안토니가 레알 베티스로 완전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기존 베티스는 자금의 부족으로 맨유의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없었는데 이적료를 2,500만 유로 선으로 많이 낮추고 대신 50% 세론을 두는 조건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 시즌 베티스의 황태자로 부활한 안토니, 과연 이번 시즌에도 그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슈투트가르트의 돌풍을 이끈 스트라이커 닉 볼테마데가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이적료는 8천만 유로 이상, 한화 약 1215억 원 이상이며 구단 최대 이적료 영입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모두가 짐작하시겠지만 구단과 완전히 결별 단계에 들어간 기존의 주포 알렉산드르 이삭의 이탈을 대비해 급하게 영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볼테마데가 패닉 바잉으로 사서 망하는 그런 전형적인 선수냐? 현재까지의 기록과 경기력을 보면 그건 아닙니다. 우선 키가 무려 198cm에 몸무게도 90kg에 육박하여 당연히 피지컬로 전방에서 버틴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덩치의 선수들과 다르게 정말 매우 유연하고 화려한 기술을 즐기는 드리블러이며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전형적인 9번보다는 9.5번에서 10번 사이의 선수라고 평가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약점으로 지목되던 결정력도 슈투트가르트 시절 정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통한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도 볼테마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캐슬의 유다가 되어가고 있는 이삭, 그리고 볼테마데에 대한 현지 조르디들의 엄청난 환대. 이젠 적으로 만날 이삭과 볼테마데의 대결이 매우 기대됩니다. 지난 8년 동안 맨체스터 시티의 수문장이었던 에데르송이 페네르바체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골키퍼 세대 교체를 위해 맨시티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먼저 전임 넘버원 골리 에데르송을 1300만 유로에 이적시키고, 그리고 아직은 조금은 불안한 트레포드를 상회하는 실력을 가진 골키퍼 영입에 박차를 가하는데 그게 바로 파리 생제르맹의 잔루이지 돈나루마였습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PSG의 리카 슈발리의 영입, 에데르송의 페네르바체행, 그리고 돈나루마가 비어있던 시티의 수문장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적료는 약 3천만 파운드에서 3,500만 파운드 사이라고 합니다. PSG 입장에서는 고주급자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고 대체자도 영입했겠다. 이제는 이별의 타이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괜히 돈나룸마가 아닙니다. 이적 협상 과정에서도 돈나룸마는 시티에게 홀란드급의 주급을 요구했다고 하죠. 물론 시티는 거절했지만요. 다 떠나서 세리에 A에서 등장부터 센세이셔널했던 선수로 전 시즌 챔스 우승에 엄청난 공을 세운 현 시점 최고의 골리 중 한 명이며 파리의 부주장을 맡을 정도로 팀 내 영향력도 상당한 선수입니다.
골키퍼의 정말 착 붙인 신체 조건과 더불어 놀라울 정도의 판단력이 최고의 강점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선방은 정말 믿음이 절로 생깁니다. 또한 위치 선정 능력도 빼놓을 수 없는데 슈팅을 쏘기 어려운 위치로 미리 이동해 공격수들의 생각이 많아지게 하기도 합니다. 전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 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며 가오가 많이 떨어진 맨시티. 특히 최근 경기들을 보면 수비가 전에 비해 상당히 불안해졌는데요. 이번 영입으로 다시 부활의 신호탄을 쏠 수 있을까요? 첼시의 스트라이커 니콜라스 잭슨! 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 이적합니다. 임대지만 의무 이적 조항이 포함되어서 사실상 팀을 떠난 것이죠.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주앙 페드로, 리암 델랍 등의 영입으로 팀 내 3선발로 밀린 전 주전 스트라이커 작송맨, 결국 이적이 불가피했습니다. 근데 과연 얘를 누가 사줄까 싶기도 하면서도 스탯만 보면 EPL에서 한 시즌 15골을 넣은 적도 있고 오프더볼과 드리블 능력이 좋은 토빈이 어디든 팔리겠다 생각하긴 했다만 이런 미친 딜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임대료가 1420만 유로인 것도 경악스러운데 이적 조항에 달린 이적료가 무려 5620만 유로, 즉 총액이 7040만 유로입니다. 하나로 무려 약 1300억 원. 이게 된다고요? 이게? 와... 늘 말하는 거지만 밸런스가 박살나서 파이널 서드에서 주춤주춤 탭댄스 추고 저는 이거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슈팅 안 때리고 쓸데없이 치즈 수집이나 하고 단점으로 롱폼 하나 만들 수 있는 얘를 1300억 원? 저 지금 감정이 고장났습니다. 너무 좋은데 바이언이 걱정돼요. 우리랑 앞으로 거래 안 할까봐. 잭슨과 뮌헨의 임대딜은 천천히 진전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EPL 3라운드 풀럼전에서 델랍이 부상당했고 첼시는 뮌헨의 뒤통수를 시게 쳐버리면서 잭슨 복귀 선언을 하게 되죠. 이에 빡친 뮌헨과 잭슨 측은 복귀를 거부하며 메디컬을 진행하는 등 잠시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우가 첼시에 복귀했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잭슨에 대한 바이언의 열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로마노가 Here we go again 이라는 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희위고 우라카이 멘트를 치면서 딜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2000억을 세이브한 신승영은 1300억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담으로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제 우리는 손케디오가 아닌 쓴케디오를 보게 되겠네요. 니콜라스 잭슨의 이적으로 첼시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판매액이 총 4억 파운드, 하나 약 7545억 원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판매 실적이네요. 지출도 리버풀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2위인데 흑자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파는 거죠? 아무튼 넥스트 드록바는 호소인에서 끝나지만 정말 임팩트 하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밈적으로 말이죠. 그래도 드록바처럼 15번에서 11번을 달게 되었습니다. 물론 뮌헨에서요. 안녕 신승영. 맨체스터 시티의 레전드 미드필더 aka 박찬호, 일카이 귄도안이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맨시티에서의 출전 기회는 줄어갔지만 귄도안은 계속 뛰고 싶어 했고 이에 시티와 작별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2년 계약으로 FA 이적이며 연봉이 7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캡틴 수비수 마크 게이가 리버풀로 이적할 뻔했으나 메디컬과 서류 작업에서 파토가 났습니다. 팰리스의 글라스너 감독이 게이 보내면 나도 사임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게이의 대체자 구하기에도 실패하면서 무조건 지켜야 하는 선수가 된 거죠. 게이의 잔류, 크펠 입장에서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매우 아깝겠지만 솔직히 괜찮잖아요. 지금 웃음이 계속 나오잖아요. 다음 엄청 큰 게 있으니까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스트라이커 알렉산데르 이삭이 리버풀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번 이적 시장 최대의 딜이 종료되었습니다. 땅땅땅!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붉은 지구방위대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리그 적응이 필요 없는 정상급 스트라이커가 리버풀에 도착했습니다. 리버풀은 비르치에 이어 또 한 번 EPL 최고의 이적료 기록을 자체적으로 경신했습니다. 이적료 총액은 1억 3천만 파운드, 하나 약 2,446억 원으로 이삭 본인이 500만 파운드를 기여금으로 뉴캐슬에 지불한다고 합니다. 물론 뉴캐슬 입장에서 그 돈 너나 처먹으라고 걷어차고 싶겠죠. 이삭은 팀의 56년 만에 트로피를 성불하며 뉴캐슬의 레전드가 될 수 있는 스트라이커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뜬금없는 이적설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실체화가 되더니 이적 시장 후반기 가장 뜨거운 이적 사가가 되었습니다. 딜이 진전되게 된 계기는 바로 이삭의 태업. 정말 양아치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삭은 태업으로 원하던 이적을 성사시켰습니다. 아시아 투어에도 불참했으며 팀 훈련에도 불참하며 신정팀인 소시에다드에서 개인 훈련만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한국에 왔다면 진짜로 이삭 토스트와의 이벤트가 진행될 뻔했으나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무튼 이삭은 이후에도 SNS를 통해 팀을 강하게 비난하며 뉴캐슬과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뉴캐슬 팬들은 최악의 배신자가 된 이삭에게 분노하며 당장 그를 수납해버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뉴캐슬은 매각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이삭을 끊임없이 설득했으나 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죠. 뉴캐슬에서 최악의 마무리로 나오게 된 이삭은 리버풀에서 9번을 달게 되었습니다. 비르츠, 케르케즈, 프림퐁, 에키티케 그리고 이삭까지
리버풀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단일 시즌 가장 많은 이적료를 쓴 팀이라는 기록을 경신하며 역대급 투자를 보여줬습니다. 약 4억 5,500만 파운드, 하나 무려 8,585억 원을 지출했죠. 이는 지난 2023년 여름 첼시가 미친듯이 투자한 4억 파운드를 여유롭게 앞서는 금액입니다. 원래 참 돈 안 쓰기로 유명한 팀이었는데 말이죠.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네요. 물론 에키티케와 이사카의 공조는 고민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에키티케를 그 돈 주고 벤치에 앉히기 좀 그러니까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정도 스쿼드면 우승 해야겠죠? 정말 늘 그렇듯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적 시장입니다. 특히 올 여름은 정말 뭐 역대급 이적 시장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2526 여름 이적 시장 브리핑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